1월 달에 나왔던 건데 이게 미래 가치를 보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라 제가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보시면요. 서울자치구별 경제지표 순위라고 해서 가장 좋은 곳과 가장 나쁜 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구학적 요인이라는 거는 40대, 50대가 내 지역을 떠났느냐, 떠났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수준은 얼마만큼 그 지역에 소득이 많은가. 그리고 음식료품, 소매업소수 이걸 보면 상업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학교도 학원도 중요하고, 지자체 재정력도 좋고, 그 다음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 이걸 종합점수를 매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이 강남구, 그 다음에 강서구, 송파구, 양천구, 이렇게 4개인데, 상위권이. 여기 보시면 이 강서구하고 송파구가 2위예요. 2위. 미래의 어떤 부분. 지금 현재 강서구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점수를 보면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다라고 1등이 됐고, 소득 수준이나 그 다음에 음식료품 소매업수, 그리고 학교 학원수, 그러니까 지자체 재정 여력도 상위권 랭크했습니다. 이 강서구가 학교나 학원수가 6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좋다라는 교육을 제치고 6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17위예요. 소득 수준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입지가 좋아지고 상권이 좋아지고 마곡이 또 마이스 산업에 그죠? 대단지 마이스 산업을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각종 직장들도 많이 오고 아주 좋아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꼴등 볼까요? 강북구, 금천구, 용산구가 3위야. 밑에서. 뭐가 점수가 안 좋냐면 학교나 학원이 적어. 그리고 지자체 재정 능력이 23. 거의 하반기네. 근데 문제는 용산구는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인 데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는 재개발이 되면 학교가 생기겠죠. 입지가 좋고. 그러니까 어떤 게 부족하다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 밑에 또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가 있죠. 여기는 좀 저평가가 됐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신문기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꼴찌인데 개발 호재에 귀를 기울여야 된대요. 미래 가치가 달라질 지역이니까 이 개발 호재를 꼼꼼히 잘 봐라. 앞으로 10년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는 동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본다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을 긁어줬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보면요. 입지와 상품 가치. 입지, 아까 1등부터 25개가 있었죠. 물론 경기도권을 빼면 1등이 가장 입지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25위가 가장 입지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싸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입지에 대해서를 알아보야겠네. 입지가 왜 좋은지,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의 거래 건수들이 1위가 노원구였어요. 보면요.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순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나 봐요. 이쪽 지역이 이 거래량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지하철 보는데 이제 지하철이 안 가는 데가 있나요, 서울에? 지하철이, 우리 집은 지하철이 있어 라는 게임이에요. 우리 집은 지하철이 3개 있어 게임이에요. 3개 있어 게임이에요. 근데 지하철이 없는 데도 있어. 아예. 이렇게 수도권과 도시철도가 연결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데가 있어. 막 공덕 이런 데. 그 다음에 왕십리, 청량리 이런 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지하철역이 많다라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건 알잖아요. 근데 이 많다라는 거는 또 한 가지의 또 의미가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그걸 좀 볼게요. 자, 이게 몇 호선일까요? 9호선. 빙고 9호선. 9호선 염창역인데 급행이 있는. 다 복잡하다 볼게요. 전 지하철이. 이런 상황을 20분 만에 가느냐, 40분 만에 가느냐, 1시간 만에 가느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지차이일 것 같은데. 중요하죠. 좋아. 그러면 더 좀 세밀하게. 급행이 있는 것과 급행이 없는 것과는 또 어때요? 이 지하철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이 등급을 보셔야지. 자,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130만 명, 70만 명, 30만 명, 30만 명, 3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입지는 이쪽 지역에 살거나 아니면 이쪽 지역을 갈 수 있는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급행이나 아니면 지하철역이 있으면 좋겠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이거 몇 호선? 2호선 좋습니다. 2호선이 있고, 이거 몇 호선? 9호선 어디 가요? 맨 위가 어디예요? 방화, 마곡 쪽?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가요? 당산 이런 데 있지 않나? 여의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갈까요? 강남은 어디서요? 우리 지금 여기. 네. 이 노선이 그래서 어때요? 황금 노선입니다. 자, 이 황금 노선이라고 얘기했던 거에 그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일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3호선인데 이 3호선이 강남에 오기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많이 걸려. 자, 일단 강남 갑니다. 이건 7호선. 자, 이건 몇 호선? 신분당선. 오케이.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두 가지의 동그라미 비슷한 게 있고, 네모난. 그 다음에 하나는 직선이 있겠네요. 자, 2호선은 어쩔 수 없이 뚫을 수가 없잖아. 뚫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3, 9, 7호선은, 신분당선은 이 끝이 가장 좋은 노선은 이 특급 노선의 연장 노선이겠죠. 이미 지하철역 정거장이 정해져 있는 역은 가격에 다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타를 발표했던 곳 중에 여기와 여기에 후보가 갈린 거 아니에요. 포천에서는 통과를 예타 면제를 해줬고, 그죠? 이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은 예타 면제를 안 해줬죠.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강남으로 가는 특급 등급이기 때문에 그 집값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래서 GTX도 강남을 가는 두 개 노선이 있죠. 그 노선도 있고, 그 다음에 B노선은 영등포와 용산,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시내를 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다 거친다. 그래서 좋은 노선이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빈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지하철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집값이 오를 것 같긴 한데, 그죠? 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한 호선은 2호선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가장 붐비는 역은 2호선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2호선. 강남으로 많이 모인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자, 가장 붐비는 버스 승차 정류장은 미아사거리역이었어요. 아,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입지가 좋아지는 거겠지.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딱 눈에 띄더라고. 자, 그럼 좋아요. 하차, 수유역하고 강북구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갈까? 지하철이 안 닿는 데를 가겠지. 가까운 데 가거나. 그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야. 이게. 자, 그래서 저는 지하철 특급 노선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의 독특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 이해가 되셨죠? 자, 보시면요. 그래서 발표한 게 서울시 2차 철도망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주목하셔야 될 건, 이건 다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목동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부선, 신림선, 이런 게 있지만, 저는 1번하고 이 10번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번은 강북 횡단선이라고 해서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위에 명일동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강남을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가지? 오금을 가고 싶어. 그러면 강동역에 내려서 갈아타고 반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죠.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어때요? 3호선 탈 수 있고, 그 전에 9호선 탈 수 있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제가 보기엔 한 30분 이상 줄어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10번이 이게 가장. 그래서 이쪽 지역이 강동구잖아요. 하남 쪽 어떨까? 강동구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하남 쪽 좋아질 것 같은데. 미사도 좋아질 것 같고. 근데 3호선이 연장 노선 있죠. 아까 끝을 잘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3호선이 오금역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교산지구로 해서, 그죠? 하남 교산지구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거기하고 앞에 하나 정거장이 3개가 생기죠. 3호선 연장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남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강남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북 횡단선을 좀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이렇게 만든 이유는 소외됐던 강북 지역의 어떤 교통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가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북선이 2019년 올해 착공을 해서 2024년 개통할 예정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버스를 많이 타고 그리고 지하철이 좀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일단 1호선과 4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 시내와 용산 쪽, 서울역 쪽 가는 건 좋지만 어디가 부족할까요? 강남을 가는 게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 이거라고 보거든요. 보시면요.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해서 15개나 16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환승을 보면요. 상계역, 하계역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눈에 띄는 데가 있어. 왕십리역을 거칩니다. 이 왕십리역을 간다는 건 왕십리역에 분당선이 있고 2호선 있죠.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죠? 아니면 어떻게 가야 돼?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만큼 수요가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 거 아니야. 근데 이쪽 지역이 이렇게 강남을 갈 수 있는 환승할 수 있는 노선이 생긴다면 어때요? 특히 이 지역 미아사거리역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강북 횡단선이라고 했죠. 이 노선의 방향성을 잠깐 봐봐요. 방향성 신내동에서 이렇게 쭉 가서 청량리에서 쭉 가서 상암 DMC로 해서 그 다음에 목동으로 가는 선이잖아요. 그 내부순환로 노선 같아요. 이쪽 지역이 정릉, 그죠? 정릉, 국민대, 그 다음 평창동 이런 동네를 가잖아요. 내부순환도. 그쪽 지역을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면 그 역할은 직접 이게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리잖아요. 이젠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되는 거지. 그럼 정릉에 있는 집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스럽네. 고민스러워. 이 9호선이 직접적으로 강남이나 아니면 마곡,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를 연결한 노선이지만 얘의 역할은 틀리잖아요. 소외된 걸 챙겨주고 환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환승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인구수가 타는 사람들이 적다면 그 위에 아무리 상업시설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럼 역세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서울의 개발이 이 안에 있는데요.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게 있었고,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올 초에 이분께서 발표를 했어. 시정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4년은 이렇게 개발하겠다. 앞으로 4년은 이렇게 서울을 만들겠다. 거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지하철 얘기 나온 거 있죠? 경전철. 그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심 재생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강남과 강북을 균형을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죠? 어떤 방법으로 균형을 맞출 건데, 그게 지하철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한 2030 서울 플랜을 보면 서울을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수색, 노란 것들이 보이시죠? 여기에 노란 것들이 7개고요.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70만 명이 있는 도심권, 130만 명이 있는 강남권,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권을 3개로 만들어서 여기를 집중,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꿈이었어요. 이미 2014년에 계획을 세웠고 발표를 했거든요. 노란색 봐봐요, 위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인가요? 어때요? 7개가. 일단 여기가 좀 변화가 좀 있지 않나요? 여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는 청량리는 몇 개역이 들어가는지 몰라. 그죠? 예. 그리고 여기가 오늘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곳이에요. 여기 중간중간에 빈틈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또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좋아지는 지역만 또 좋아지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2018년에 발표를 합니다.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가고 요 빈 공간을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한 거죠. 채워주는 역할을. 자, 그래서 인터넷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치시면 서울시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요 지역마다의 개발 계획들이 나와요. 그게 기본 청사진이었던 거죠. 그게 남은 4년 동안에 얘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시화시키겠다는 게 서울의 방향성이라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일단 어떤 방법으로 서울을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서울을 하나, 두 개로 크게 보시면 돼. 이 동부권과 서남권에 상업지역에 신규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상업지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업지역은 제일 비싼 땅이에요. 라고만 먼저 알고 계실게요. 자, 넘어갑니다. 기존에 어땠냐면요. 이 서울시에서 이 빨간색 그림이 어떻게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비율로는 적어 보이네요. 근데 이 그나마도 어디에 몰려 있어요? 여기가 어디야? 중구, 을지로 이런데, 그죠? 여기는요? 영등포, 여기도. 여기도 통합개발한다는 얘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꺼번에. 듬성듬성인 게 아니라. 자, 요 긴 건 뭘까요? 강남군 맞아. 긴데, 길어. 무슨 대로인데. 테헤란 놈이다. 신규 상업지역을 늘려준다며요. 어디에 늘려준다 했어요? 이쪽이 동부권입니다. 이쪽은 서남권이고, 그죠? 배정 물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은 동부권이 됐네요. 자, 보면은 이미 배정을 했어요. 광진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순으로 쭉 배정을 했어. 자치구별로. 이거를 본격적으로 쓰는 타이밍이 올해. 그러니까 2030년까지 배정을 하거든요. 이거를 상업지역을 각 구별로 어느 곳에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땅이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쇼핑센터를 지을 수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케아 들어와. 뭐 이런 거. 롯데마트가 들어와.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죠. 벅세권이라고도 하고 스세권이라고도 하는 이 스타벅스가 어디에 많은지를 보면 알겠네. 일단은 도봉구 볼까요? 도봉구 0은 아니에요. 하나인데 어디인지 나도 모르겠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봉구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죠. 노원구도 10개인데 왜 한 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봉구는 없냐고. 좀 생길 거예요, 이제는. 예, 좀 생길 거예요. 강남 73개. 그만큼 상업지역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봉구가 열악하잖아요. 상업지역을 어디에 배정할까요? 지하철역에 우선 배정이 되거나 유휴부지에 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지하철역과 유휴부지가 같이 있다면, 같이 있다면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네요. 요 끝은 서울 강남과도 멀고 거의 끝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요,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타운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자꾸 차라리 신규 아파트로 뺏기는 중. 자, 이 베드타운의 개발이 어마어마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서울 아레나가 들어온대. 서울 아레나 들어보셨어요?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한다. 어디서 공연할까요? 현재. 지금 올림픽공원 뭐 이런데, 뭐 무슨 스카이돔 뭐 이런데. 근데 그게 공연만을 위한 그런 공연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연장을 위한 공연장이 여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호이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아레나가 창동에 생긴다는 거죠. 공연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오겠네. 그러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시설이 필요하겠네. 호텔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잠을 안 자더라도 어차피 강남에 잠을 자고, 그리고 공연은 여기서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 강남을 빨리 진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하철이 필요할 텐데 창동에 지하철 강남 가는 게 있어요? 없으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 GTX 생기면 어때요? GTX가 있잖아요. GTX 여기 있네. 그죠? 실어 나르기 좋겠네. 예.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를 넣어줍니다. 일자리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노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빨간색 보이는 이 넓은 땅이 있어. 그게 이거예요. 이거에 여기에 일자리가 들어올 계획이에요. 일자리가. 이쪽 지역의 대변화의 근간은 바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원구를 좀 볼게요. 노원구는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인구는 2위고 아파트 밀집 지역, 아파트가 가장 많은 데가 노원구예요. 그리고 기업체 수도 거의 없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있어.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보시면 다 주공이야. 거의 대단지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30년이 넘어가네 이제. 넘은 것도 있고. 근데 앞으로 개발될 그런 어떤 재건축이죠. 재건축에 대한 진행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최소 미니멈 10년은 걸린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니까. 그죠? 대신 앞으로 미래의 10년, 15년을 보면 요런 데 투자를 하신 것이 좋아지시겠죠. 왜? 신축 아파트가 아까 집값을 많이 올랐다며. 이것들이 아직 대기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